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통번역학과 이재원 교수입니다. 오늘 테마는 왕호천축국전 최초의 번역본 726년경 서북인도와 중앙아시아를 통한 해초의 순례, 발터 푹스라는 독일 교수님께서 1938년도에 번역을 하셨는데요. 그것에 관한 것이 오늘의 테마가 되겠습니다. 8세기에 저술이 되고 1910년도에 돈황의 장경동에서 발견된 해초의 왕호천축국전에 대해서 최초의 번역본은 현대중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본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어본은 더더욱도 아니고 독일어본이라는 사실이 무척이나 놀랍습니다. 1920년대에 이미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북경에서 독일어를 가리키고 있었던 독일인 동방학자 푹스는 Hiechos Pilgerreise durch Nordwestindien und Zentralasien 1726. 이걸 한국어로 번역하면 서북인도와 726년경 서북인도와 중앙아시아를 통한 해초의 순례라는 제목으로 해초의 왕호천축국전을 최초의 외국어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본이 가진 의의는 우리 왕호천축국전 또는 그 실크로드학의 대가인 정수일 선생님의 다음과 같은 논평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왕호천축국전에 대한 최초의 외국어 역본은 푹스가 1938년에 독일어로 번역한 726년경 서북인도와 중앙아시아를 통한 해초의 순례기이다. 이것은 또한 현대어로 된 최초의 번역본이다 라고 2016년도 정수일 선생님께서 책에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실은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제가 2016년도에 독일어 번역본을 베를린의 고서점에 가서 어렵사리 지인을 통해서 구입하고 난 다음에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호천축국전의 독일어 번역본이 가지는 의의에 비해서 독일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푹스본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분석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본 특강은 이러한 독일어본의 도움으로 왕호천축국전의 결락자 제구를 시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때 결락자 그러는 것은 왕호천축국전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 누락된 부분, 이렇게 쓸려가지고 없어진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렇다면 왕호천축국전을 최초로 번역한 발터 푹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알아보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발터 푹스는 독일 베를린에서 출생을 했고요.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중국학을 공부했습니다. 독일어로 하면 지놀로기 그러는데 저도 사실은 부전공을 지놀로기를 독일 뮌스 대학에서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뮌헨 대학에서 베를린 대학에서 투판 지역의 역사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투르판이라는 도시는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 위치한 아주 고도인데요. 삼장법사 등이 나오는 그 서유기, 사실 서유기는 나중에 이 명나라 시대 때 약간 이 각색이 된 거고요. 그 전에 원래 원본은 우리가 지금 테마로 하고 있는 왕호천축국전보다 한 100년 정도 먼저 여행을 했던 현장의 대당 서역기 그러는 책입니다. 그 서유기에도 등장하는 화염산이 있는 곳이 투르판입니다. 발터 푹스는 1925년부터 1939년까지 중국에 있는 일본의학교 무덴이라는 지명인데요. 무덴 의학교에서 오랫동안 독일어 교사로 일했으며 나중에는 피킹의 그 카톨릭 대학에서 교수로도 일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에는 그곳에 있는 독일문화원의 원장으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20년, 27년 오랫동안 이제 중국에서 이제 생활을 한 거겠죠. 발터 푹스는 독일 출신의 아주 뛰어난 중국 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훗날의 그 동방학자들, 중국 언어 어문학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발터 푹스 선생은 아주 진중한 성격이었었고 서지학과 문헌학의 대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그의 후세 그 제자들은 전합니다. 1979년도에 쾰른에서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가신 것을 아쉬워하는 그 논문집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1990년대 독일 뮌헨 대학에서 지놀로기를 부전공으로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울리 웅어 교수님이셨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잘 몰랐었는데 알고 봤더니 푹스 교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저는 발터 푹스 교수님의 제자인 셈이죠. 하여튼 푹스 선생님에 의해서 왕호천축국전의 그 독일어 번역본이 1938년도에 베를린에서 이제 출간됐습니다. 요게 이제 번역본의 그 원본 표지입니다. 사실 푹스 번역본의 서문 내용은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초가 20세가 아닌 30세 즈음에 중국 광주를 떠나서 인도로 여행을 출발했다는 그 사실은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지금 해초가 한 20살경에 여행을 했다 그러는데요. 푹스는 한 30살경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이랑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발터 푹스는 자신의 그 번역문의 서문에서 그 당시까지 출간된 왕호천축국전 관련 문헌을 다음과 같이 아주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열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필리오, 아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다뤄본 적이 있는 프랑스의 동방학자 왕원록 도사가 해초 스님의 왕호천축국전을 맨 처음에 발견해가지고 이것이 뭔가 그래서 베트남에 있는 필리오한테 연락했다 그랬을 때 득달같이 달려와서 한번 펼쳐보고 야 이게 그 내가 찾던 그 해초 스님의 왕호천축국전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필리오 선생의 1904년, 1908년 그런 논문들이 푹스본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도랑학의 대가였던 중국의 나진옥 선생의 그런 이야기도 여기 이렇게 참고문헌도 이렇게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후지타 선생의 왕호천축국전 해설 그러는 그런 책도 이렇게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그 관련 문헌들이 푹스 번역본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면 푹스본에 실린 왕호천축국전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약어들이 있는데요. 그 약어에서도 필리오가 계속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슈에더 그러는 학자도 등장하고요. 시라토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 학자겠고요. 그 다음에 히르스, 그 다음에 오타니, 이 오타니라는 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왕호천축국전이 발견이 돼서 해초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고 그 당시에 막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 막 논의가 많이 됐다는데요. 그게 이제 1920년대, 30년대겠죠. 그때 아마 오탄이라는 분이 아마 이 사람은 신라의 고승이었을 것이다라고 그것을 증명해 준 분이십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컬하죠. 그 당시가 1920년대면 일제 강점기 시대인데 하여튼 간에 이런 분들의 그런 에 대한 그런 사항도 발터 푹스본의 그 약어에 참고문헌에 이렇게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참고문헌, 약어 이런 것들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면 발터 푹스라는 그 학자가 독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한국이나 중국이나 불교나 거기에 관해서 얼마나 박식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왕호천축국전이라는 제목도 약간 다르고 저희들이 지금 해초의 왕호천축국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저희들이 본 것처럼 왕호천축국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중천국, 북천축국에 관한 뭐 726년경의 여행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목차도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수일 선생님께서 한국어로 번역하고 해제하신 그 책에 이렇게 보면 캐피탈이 총 40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발터 푹스본에는 47개 캐피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발터 푹스의 독일어본에 기대 가지고 왕호천축전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 그 결락 부분을 재구성하는 거, 추정하는 거, 그것이 사실은
엄청나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왕호 천추국전의 결락자 문제 제구를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